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할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현재 2022년 추천 종목 시리즈 2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시리즈 1탄에 대해서 얘기를 다뤘고요. 현재 반도체 섹터 1탄에서 다뤘습니다. 섹터별로 다루고 있고 2탄은 이제 전기차 섹터, EV 섹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TQQ, QLD, QQQ 관련해서 이 나스닥 레버리지 1배, 2배, 3배 관련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락 시에 줍줍한다라면 나스닥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 추천한 종목 시리즈 2탄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차 섹터에서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제가 이제 마이 워치리스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다뤄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 금요일장에서 마이너스 10.16%의 하락으로 나오면서 100불대 이하로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가격은 97.7불, 금요일장에서 10.16% 하락한 97.7불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이나 그래도 이제 100불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비안의 이제 EPS나 앞으로 향후 EPS나 매출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비안 관련해서는 이제 증권사 레포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2021년 목표치 레비뉴 에스티메이트가 63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2023년에 이제 8빌리언 달러, 2025년에 27빌리언 달러, 2030년에 대략적으로 이제 100빌리언 달러까지 에스티메이트 예상치가 나온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리비안의 이제 RV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R1T 픽업 트럭이 있고 R1S SUV가 있습니다. R1T 같은 경우는 이미 2021년 9월에 출시가 되었으며 최고 속도로는 201km, 현재 주행거리로는 이제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이제 낮은 게 370km, 그 다음 이제 483km, 가장 이제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644km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SUV 차량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386km, 499km, 660km까지 주행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되는 배터리의 용량은 이제 105kW, 135kW, 185kW로 이렇게 차량 재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리비안 특히나 리비안은 이제 R1T, R1S가 공용 화율이 굉장히 높은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수익성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10만 대 규모의 배송용 전기밴을 선주문했기 때문에 이 아마존을 등에 입고 리비안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리비안은 이제 B2B 사업은 타 완성차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기술 제휴 모빌리티 사업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차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배터리 ESS 등을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맞춤형 차량 공급 사업자 배송은 전기밴, 일렉트리컬 딜리버리 비클 모델인 휠베이스 길이에 따라서 EDV 500, 700, 900 세 종류로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EDV 500은 2021년 12월, EDV 700은 2022년 초, EDV 900은 아직 출시 일정은 미정이나 곧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2022년 1만 대를 이제 우선으로 인도하고 2025년까지 나머지 물량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아마존 외에 기업에도 상용차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이런 상용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대략적으로 240km대에 지금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리비안의 이제 강점은 현재 생산 능력이 15만 대에 달하며 2030년까지 지금 100만 대 목표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2017년 1600만 불을 투자한 미쓰비시 일리노이 공장을 인수해 현재 사용 중인데 생산 능력은 15만 대, 2022년까지 20만 대를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미국, 조지아, 유럽, 중국 등의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생산 목표를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체 하드웨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리비안에 대해서 이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좀 더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워치리스트 통해서 이렇게 리비안, 테슬라, 루시드, GM, 니오, 포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프로테라도 이제 들어있지만 프로테라는 저는 이제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 전기차에서는 니오를 계속적으로 홀드할 생각이며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M과 포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현재 저는 이제 GM과 포드는 홀드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이제 1월 이제 말에 락업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락업 해제 이후에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홀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락업 해제 이후에 하락 흐름이 나온다라면 락업 해제를 위해서 하락 흐름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이제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1월 19일 정도가 락업 해제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180일 기준으로 1월 19일, 20일 얘기가 많은데 19일 얘기가 좀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 차트로만 본다면 60일선을 이제 다 터치를 하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6불대에 지금 60일선을 위치를 하고 있으며 120일선은 그보다 더 낮은 30불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2022년 저는 추천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제 CCIV 합병일 기준으로 1월 19일이 락업 해제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루시드 나스닥 상장일 기준으로는 1월 20일이 락업 해제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이제 물론 락업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EPS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한 흐름 그리고 레비뉴 에스티메이트도 크게 상승한 흐름으로 지금 보시면 되는데 2022년 예상치가 2.1빌리언인데 2023년 그보다 2배 이제 상승하는 4.05빌리언으로 계속적으로 레비뉴는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리비안과 비교했을 때 생산 능력은 한참 이제 뒤처지지만 루시드의 강점만이 있기 때문에 루시드가 이제 앞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3.4만 대, 2023년까지 9만 대 증설 계획에 있다. 리비안과 비교했을 때는 일단 생산 능력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전기 SUV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고 이 루시드 에어에 이어 2023년 목표로 하는 전기 SUV 모델 프로젝트 그래비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나 1000마력 이상의 출력과 8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실제로 1000마력 이상의 출력 800km 이상의 주행거리가 나온다라면 루시드 이제 프로젝트 그래비티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판매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ADAS 기술 드림라이브를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소프트웨어 기술을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역시나 테슬라가 내년에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나 혹시 다음 주에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테슬라도 그냥 줍줍하기에는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면 60일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120일선 라인이 대략적으로 이제 840불 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21선 라인을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900불 초반까지 빠졌다 다시 상승한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갭은 어느 정도 메웠다. 떨어질 만큼은 이미 충분히 떨어져 있고 다시 상승 1000불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EPS 예상치라든지 지금 레비뉴 예상치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2022년 72.19빌리언 레비뉴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31빌리언 2027년 274빌리언, 2030년 434빌리언 이런 예상치대로 간다라면 테슬라가 진짜 3000슬라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성증권 레포트 보면서 이 테슬라와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관련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이제 트리거 역할을 이 렌터카 주문, 이 허츠라는 이제 허츠가 모델 3를 10만 대 주문하면서 1000슬라에 달하는 일단 이제 목표치를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중고차 가치, 슈퍼차저 대량 생산 이후로 이 허츠에서 모델 3를 10만 대 주문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일단 로봇택시에 대한 기대가 테슬라는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로봇택시의 상용화 요원은 일부 주에서 로봇택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속 40마일
밤 10시에서 새벽 6시에 운영을 할 수 있고 로보택시 제작을 위한 데이터와 로보택시 영업을 위한 데이터는 다르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저평가된 것은 원가, 거꾸로 가는 원가 차트입니다. 원가 매출 총이익률, 이 원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21년 3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 현재 30%로 토요타가 이제 9.6%인데 테슬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는 오히려 이제 많은 원가를 남기는 회사이다.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이제 많이 남기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원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이제 리비안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공용화율이 가장 좋습니다. 이 차량을 여러 대를 이제 판매 종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공용화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테슬라와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공용화율이 75%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비안 같은 경우 앞서서 얘기 드렸던 R1T, R1S가 이 공용화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차량만 많이 판매를 한다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테슬라는 대체 칩 개발 능력, 소프트웨어 기술 내재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상징,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만의 시장이 아니고 전기차만의 회사가 아니고 이 모빌리티 회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성도 이제 주목을 하면 되고요. 에너지 사업부는 매출이 8.06억 달러로 전년 비해서 39%가량 증가되고 있으며 21년 4분기 호주 메가팩 단지 300메가와트 완공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이 에너지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애플과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PSR 기준으로 2022년 예상치를 비교했을 때 애플은 2배 이상, 이 아마존은 이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넷플릭스도 2배, TSMC도 5배 이상의 기업 가치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2022년 성장 모멘텀과 리스크를 보면 두 개의 신공장 가동률 증대, 4680 배터리 양산이 이제 사이버 트럭 양산과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도조 설치 및 FSD 업데이트 주기 단축, 충전 네트워크 개방 및 인슈런스 사업 확대, 전반적 구입난, 리스크에는 전반적 구입난 심화, 텍사스 공장 가동률에 미칠 영향인데 이 리스크는 이제 큰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포인트 1, 2, 3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사이버 트럭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북미 부분에서는 이 트럭이 아무래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이제 주가 향상과 그리고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현재 리비안은 이제 첫 번째 픽업 트럭 EV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이 R1T 모델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IPO 전에 이제 80억 불, IPO 유치로 83.7억 불의 자금을 유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포드가 12%, 아마존이 20% 가지고 있으며 이 아마존이 앞으로 지금 현재 리비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픽업 트럭, 배송 트럭을 계속적으로 주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매차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 완성차 시장 내 고비중 차급인 SUV와 픽업 트럭이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물류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 구성으로 확실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10만 대의 밴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단 적자 기업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리스크가 이 부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대비 적재 공간은 50% 차이가 나며 가격은 1.3배가 더 비싸다. 결국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비교를 해본다면 리비안이 이제 좀 더 밀리는 상황이고 오히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더 많은 판매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스크로는 느린 양산 속도인데 이것은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2022년 4만 대 양산 목표인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이제 문제가 이 사이버 트럭과 같은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의 이제 차들 SUV, 이제 픽업 트럭 이런 기업들의 차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경쟁사가 많다는 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사이버 트럭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 리비안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경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포드 150 라이트닝 마찬가지로 경쟁 픽업 트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GM의 GMC 혐오 EV도 있다라는 점, 로즈타운스의 인듀어런스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이 픽업 트럭을 만들어내고, 특히나 이제 카누의 픽업 트럭도 이렇게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루시드 기대 요인과 리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21년 1분기 현금 5.58억 달러 사우디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흑자 전환이 대략적으로 2025년이라는 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과 3.4만 대의 생산 캐파 2021년 8월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포인트로는 이제 모터 성능 및 긴 주행거리 드리븐 스테이션으로 520마일 현존 모델 중 최장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지금 기준이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리스크로는 이제 기존 투자 사우디 국부펀드 10억 달러 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28년 4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대비 2배 이상의 원가 부담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경쟁 과열이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이번 주 다음 주 혹시라도 EV 섹터가 빠진다라면 오히려 이런 세 개의 종목들, 특히나 이 리비안, 테슬라, 루시드 마찬가지로 루시드는 일단 락업 해제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계속 홀드할 생각이며 리비안은 100불 이하에서는 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단 저는 현금 보유를 좀 더 해서 리비안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TQQ, QQQ 마찬가지로 TQQ 계속적으로 영상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120일 선에서 이렇게 보여왔던 것처럼 이 120일 선에서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TQQ 120선 라인은 매수 유효하다. QQQ도 마찬가지로 좋은 매수 타이밍, 하락 시에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오고, 특히나 이 121선 라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